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최봉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선 결과는 오로지 저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거취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문답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을 바라보면 보일 것이다. 본인의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을 해서 자, 앞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를 또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 비대위는 결국 전당대회를 열어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만드는 비대위가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입장을 보면 아마 그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하는 것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판을 떠나느냐? 오늘 나온 얘기만 쭉 보면 떠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정치판에 남아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유학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이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안이고요. 지금은 그냥 당에 잔류하는 겁니다. 탈당을 안 하고 당에 잔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뭐 정부 요직에 쓴다, 뭐 그거는 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이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뭐 총리나 이런 거로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용인할까요? 안 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뭐 국무총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도 사의표명을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다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윤 대통령도 입장은 뭐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쇄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니까 그건 뭐 일단 접어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인생, 정치적 행로 뭐 이것만 따져본다면 뭐 탈당은 안 하고 이 당에 계속 남아서 뭔가 후위를 도모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당장 뭐 한 예를 들어서 몇 달 내로 이루어질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당에 남아서 그냥 평당원으로서 일단 백의종군하는 기간을 꽤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도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럼 나중에 쓰임새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가는 상당히 폭락할 겁니다. 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책임론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뭐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용산과 협의를 해서든 아니면 협의를 안 해서든 간에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뭐 본인이 감각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주변하고 얘기를 해서 자, 이거는 차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다면 용산하고 뭐 맞붙어서라도 내지는 뭐 진짜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그쪽에 작품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걸 만들지 못한 책임 있는 거죠. 그러나 용산발 리스크에 비하면 이 책임은 정말로
조금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 이 총선 과정에서 쌓인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대표로 출마하는 건 불가능할 상황이고 아마 출마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글쎄요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당분간은 백의종군.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앞으로 3년 넘게 남았습니다. 3년 1개월 남은 거죠. 자 3년 1개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 뭐 이번에 만약에 대표가 뽑힌다면 그러면 2년 임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이니까 2026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월이나 7월 뭐 이때쯤에 이제 차기 대표를 뽑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는 사실은 대권 후보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자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신 정치를 좀 학습하는 과정 이 과정을 밟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갤럽 같은 데서도 여전히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이거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가치가 저는 뭐 일단은 폭락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락하고 뭐 금년 뭐 언제쯤에나 다시 또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국민의힘의 대권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적어도 한 내년 정도부터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 다음에 한동훈 그때는 이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권 경쟁을 해서 일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차기는 자 오세훈이 돼야 되느냐 홍준표가 돼야 되느냐 한동훈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못할 거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전면적인 국정기조의 전환을 시도하고 그것이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노력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그 노력 자체가 좀 미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 그렇다고 당장부터 윤 대통령과 차별화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년씩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이나 뭐 이 정도 돼서 아마 그때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잠행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즈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시 필요로 한다면 본인이 불려나오겠죠. 그거 아니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뭐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될 사람 누구일까요? 글쎄요, 뭐 안철수나 뭐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 당은 비윤계가 장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대표를 만든다? 만들 사람도 없고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총선은요 윤석열 대통령 퇴임한 이후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런 당선인들이 지금 윤 대통령 눈치 글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작년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그때처럼 다시 이 당의 대표 못 만듭니다. 만들려고 하면 아마 그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치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게 되면 당과 용산 간에 또다시 갈등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용산도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냐? 지금 당에서 만약에 비윤계 일부가 민주당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쪽에 손들어주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당권은 비윤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비윤계들은 용산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당을 이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친윤계로서 뭔가 이 당 국민의힘 그 차기 지도부와 맞서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죠. 대표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동 불투명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적어도 1년 이상의 잠행 학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뭔가 그 잠룡으로서의 가능성 이게 남아 있다면 그때부터 아마 경쟁 국면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장기 전망인 듯 하지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